지금 여기에서는 저수생물은 지금 개 종류가 지금 제가 관찰한 걸로는 거의 16종 내지는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까지 따지다 보면 한 20여 종까지가 발견되고 있고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는 빽빽한 갈대숲.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 수많은 희귀 철새들의 안식처이자 생태계 보물 창고라 불리는 순천만이다. 순천만은 이제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는 곳인데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쪽에 있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간 지착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철새가 한 400여 종이라고 본다면은 순천만에 있는 철새가 텃새들까지 포함해서 한 260종이라고 보거든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순천만은 전 세계 습지 가운데서도 희귀종 조류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싼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하구까지 약 3km 길이의 강을 따라 5.6평방킬로미터의 갈대밭과 22.6평방킬로미터의 갯벌이 형성돼 있다. 저희 순천만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갈대가 진짜 너무 광활하게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개들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을 대표하는 풍광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광활한 갈대밭이다. 국내 습지 보호 지역 중 가장 넓은 규모다. 2003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에는 연안 습지로서는 국내 최초로 보성 벌교 습지와 함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 습지로서 지정을 받으면 그 의무를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인데 습지 보전에 그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그 연안 관리, 하천 관리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순천만은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연안 습지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쌓인 퇴적층에 염습지가 생기고 그 위로 습지 식물인 갈대가 쑥쑥 자라고 있다. 갈대숲은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겨서 대추 모양 닮았다 해서 대추. 그다음에 요리 잎이 이게 사람 귀 모양 닮았다 해서 귀. 그래서 대추, 귀, 고둥.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정하는 멸종 위기종이죠. 기수 지역에 사는 대추 귀고둥은 급격한 서식지 감소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 됐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무리지어 다니는 개들이 보인다. 말똥 냄새가 나는 말똥개 중에서 다리가 붉어서 붉은발 말똥개라 불리는 녀석이다. 이 또한 멸종위기종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수생물은 지금 개 종류가 지금 제가 관찰한 걸로는 거의 16종 내지는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까지 따지다 보면 한 20여 종까지가 발견되고 있고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 민물과 짠물이 섞이는 기수역에 주로 사는 붉은 말똥개. 집게발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많고 붉은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서남 해안의 갯벌 조간대 최상부에 드물게 서식하는 흰발 농개도 만났다. 수컷 농개는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간척지 개발로 서식지가 급감하면서 귀하신 몸이 된 갯개들. 순천만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망둥어 종류, 그러니까 짱뚱어, 그다음에 말뚝망둥어, 그다음에 남방짱뚱어, 그리고 큰변 말뚝망둥어 등의 이제 망둥어 종류가 또 있고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 속 바로 그 물고기 망둥이다. 등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다른 짱뚱어. 배 지느러미가 말뚝에 달라붙을 수 있는 흡착판 역할을 해서 말뚝망둥이라 불리는 녀석까지. 또한 순천만에는 다양한 염생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순천만의 유명한 염생 식물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갈대가 이제 가장 눈에 많이 띄지만 이 일년생 식물로서 칠면초가 있어요. 가을이면 빨갛게 물들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칠면초 군락. 갈대와 더불어 칠면초 군락은 순천만의 새들에게 편안한 은신처가 되어주고 있다. 흑두루미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멸종위기종 종류들이 다양하게 30여 종이 36종이나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의 먹이터는 농경지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갯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짙푸른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얼굴을 드러내는 드넓은 갯벌. 바다 새들의 눈을 피해 뛰어노는 말뚝망둥어.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는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개. 붉은 빛의 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어 장관을 이루는 곳. 바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해양 생물이 풍부해 멸종위기종 철새들이 찾아드는 곳.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람사르 습지는 이렇게 갯벌에 보존할 수 있는 물새가 오는 장소를 이제 국제적으로 야 여기는 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서로 보존하자라고 하는 국제 협약이거든요. 1975년에 발효된 국제 습지 보호 조약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선정되는 람사르 습지. 습지 보존에 앞장서겠다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싱그러운 자연 녹지와 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부도. 1994년 시화호 방조제가 들어서고 북쪽으로는 시흥시, 남동쪽으로는 화성시와 도로가 연결되는 등 섬이 아닌 섬이 되면서 관광 차량만 하루 만여 대 달하는 관광지가 됐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딸린 대부도는 큰 언덕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대부도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2017년 3월 국내에서는 13번째로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 만에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것이다. 453헥타르, 축구장 630개만한 크기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이후 화성시 문화해설사와 습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김선철 씨. 대부도가 워낙 수산물이 풍부하고 염전이 많고 그래서 부자섬이라 그랬어요. 낙지같이 생겨서 낙지섬이라 그러고요. 어항과 부둣가가 넘쳐나던 풍요로운 어촌 마을이었던 대부도. 하지만
1994년 시화 방조제가 지어지면서 물길이 끊겨 배가 더 이상 드나들 수 없게 됐다. 옛 부둣가 자리라고 알려진 곳곳은 갯벌로 변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갯벌에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부도 최남단에 자리한 고래뿌리 연안습지다. 노랑부리 백로나 또 그다음에 그 새백로, 중대백로, 그 알락꼬리 마도요, 도요새 종류가 한 22가지 종류가 이쪽을 지나가면서 중간 기착지죠. 고래뿌리를 비롯한 대부도 연안습지에는 100여 종에 달하는 갯벌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바다새와 철새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어주고 있다. 노랑부리 저어새, 붉은부리 갈매기, 알락꼬리 마도요 등 5종의 멸종 위기종이 이곳을 중간 기착지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갯벌 생물들은 포식자인 바다새들을 피해 치열한 생존 게임을 펼치고 있다. 자그마한 기척에도 재빨리 갯벌 속으로 몸을 숨긴다. 이거 작은 분화구 같이 생겼죠, 이렇게. 네네. 요게 여기 가재부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가 하나의 집이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해서 가재부치 한 마리의 집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입문만 20개가 넘는 대저택에 사는 셈이라는 가재부치. 가재를 쏙 빼닮았지만 왼쪽 집게발이 비대칭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갯벌 속 깊숙이 2m 이상 파고 들어가며 총 길이가 12m가 넘는 미로보다 더 복잡한 서식구를 만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흰발 롱개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고 모래와 진흙이 적절히 섞여 있는 곳에서만 살아가는 흰발 롱개는 연안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멸종 위기종인 말뚝망둥어도 대부도 갯벌의 주인이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5, 6년 지나서부터 이제 이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고 나니까 낙지도 사라지고 백합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를 막기 전과 시화방조제가 막은 후를 구분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점토 입자에 민감하다는 갯벌 생물들. 방조제로 물의 순환이 막히고 갯벌 토양의 환경이 바뀌면서 모래, 뻘, 자갈이 1대1대1인 환경을 선호하는 바지락과 같은 조개들은 사라져버렸다. 흰발 롱개의 경우도 방조제와 가까운 곳, 모래가 쌓여 있고 염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대부도라든지 강화도의 남단 쪽, 이게 한강물이 흘러가면서 거기가 수류가 좀 약해지는 요런 데가 그 퇴적이 되고, 그냥 그 동그란 섬으로 되어져 있어서 물이 흘러갈 때 이쪽으로는 점성장이 없는 데는 그냥 다 씻겨져 내려가 침식이 다 되는 거죠, 이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드러나는 드넓은 땅, 갯벌. 무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보고이자 바닷속 오염물질을 걸러내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폭이 넓은 갯벌, 또 완전하게 갯벌의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갯벌은 가장 다양하고 완벽한 종류의 갯벌의 형태를 다 갖고 있는 것이 고창 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창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국제협약에 따라 물새와 야생 생물의 서식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람사르 습지는 초기에는 그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습지에 오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람사르 습지의 어떤 개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해안가에서는 바로 저희가 말하는 갯벌, 그다음에 갯벌의 약간 밑에까지 포함하고 그 위에 있는 염습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이제 람사르의 연안 습지에 해당이 됩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곰소만 일대에 넓게 형성돼 있는 고창갯벌. 심원면과 부안면, 흥덕면에 걸쳐 있는데 88km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갯벌은 그 면적이 65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갯벌은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 수심이 얕고 완만한 곳에서 갯벌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 물이 들어가도 이 조차에서 넓게 평지가 펴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갯벌은 독특하게 바로 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갯벌을 가도 이렇게 넓은 갯벌이 산하고 부딪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2007년 고창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0년에는 생태적 가치와 생물종 다양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에 등재되기도 했다. 갯벌의 미래 가치에 초점을 둔 고창군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환경을 자랑하는 고창갯벌은 주민들에게도 뜻깊은 장소. 오랫동안 이어진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은 개방형 갯벌로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특히 갯벌 위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쇠니어가 발달돼 있다. 쇠니어는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펄갯벌 위에 이제 모래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은 모래가 쇠니어 쪽으로 갔고 바닥이 드러난 거죠. 쉽게 이 펄갯벌 위에 이 모래가 쌓여서 섬이 된 거예요. 만해 초입이다 보니까 파도의 힘도 세고 남해나 이런 데처럼 앞에 섬이 많이 없어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들물할 때 이제 파도가 세고 그리고 이제 바람을 많이 타죠. 쇠니어는 일명 갯벌 위에서 움직이는 모래섬인데 펄 퇴적층 위에 입자가 큰 모래와 조개 조각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해안선을 따라 긴 띠 모양을 보이는데 양쪽 끝부분은 해안선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 고창갯벌의 쇠니어는 약 180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67년 관측 이래로 육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에 있는 쇠니어는 독특하게 여러 개의 쇠니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쫙 형성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형태의 이렇게 둥그렇게 초승달 모양의 쇠니어가 만들어지고 쇠니어 안쪽에는 상부 갯벌이기 때문에 펄이 쌓이고 또 바깥쪽에서는 침식이 좀 일어나면서 독특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쇠니어입니다. 쇠니어는 바닷물에 거의 잠기지 않고 펄 갯벌에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장소로 물새들의 둥지이자 휴식처로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해안의 침식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쇠니어는 결국은 이 폭풍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를 약화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바깥에서 직접적으로 해안을 때리는 에너지를 이것이 앞에서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해안의 안정성, 침식 방지,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또 생태계에서 아주 서식처의 기능, 산란지의 기능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갯벌은 풍부한 영양 염류와 쉴 공간이 많아 저서생물, 염생식물, 물새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갯벌 생물의 먹이원이 되는 저서 규조류 194종과 멸종위기 생물 3종을 포함한 대형 저서 생물 225종이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 구멍을 뚫어 갯벌을 숨쉬게 하는 갯벌의 파수꾼 7개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흰발 농개도 이곳의 주인. 그만큼 먹이가 풍부한 곳이다. 칠개나 아니면 콩개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뻘을 좋아해요. 그래서 뻘에다 구멍을 뚫고 집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흰발농개도 또 서식처가 띠를 이루면서 또 살고 있고, 또 더 깊어지면 뭐 칠개나 방개, 뭐 농개 이런 개들도 있죠. 저서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보니 수많은 새들이 머물며 번식을 하기도 한다. 봄이면 먹이를 찾아 날아드는 도요새도 이곳에 머물며 살을 지운다. 넓적한 부리로 휘휘 저어서 먹이를 찾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노랑부리 저새도 고창 갯벌의 단골 손님이다. 갯벌이 여러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나그네 새들, 먹이를 찾아오는 나그네 새들, 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갯벌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갯벌은 지구 생태계 면적의 0.3%에 불과하지만 한위 미원적당 생태 가치가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나 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고창 갯벌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